오히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렇죠. 대화를 하는 네네네.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그 가족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화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편에서도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결국 수단은 대화더라고요.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주고. 근데 모든 부모님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한테도 뭐 부모님하고 대화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가족심리학 박사님으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직장인 다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엄마와 아버지가 둘 다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많은데 직장인 엄마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뭐 자녀와의 대화법이 있다면 그거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담은 필요 없고 사실 이 테크닉만 좀 알려주세요 이러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와의 대화. 사실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언제 대화가 잘 되시나요? 편안한 상태일 때 대화가 가장 잘 됩니다. 그렇죠.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저희가 대화를 일단 안 하죠. 그렇죠. 말이 잘 입이 안 예, 떨어지죠. 입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서로 뭐예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탐색하는 그쵸.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지 되지?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이지?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실수하면 그러다 안 보니까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희는 그래서 경직되죠. 그렇죠. 네, 대화가 더 안 나오죠. 대화는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게 대화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하고의 관계가 편안하면 대화가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들 생각해 보시죠. 또 아동기 때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칭찬받은 게 너무 신이 났을 때 달려와서 말하지 않아도 하죠. 그렇죠. 엄마 내가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저절로 속사포처럼 나가죠. 네, 막 나오죠. 그런데 그때 엄마의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어 하고 뭐 다른 말을 못 하겠다면 그냥 취임새 정도. 그랬구나. 제일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사실 그 아이가 말을 했을 때 그랬어? 혹은 칭찬받았구나.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네, 저희가 특별한 스킬이 없을 때는 사실 그 방법이 제일 좋고요. 내가 너 말을 잘 듣고 있어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일종의 신호.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아이들 무슨 얘기 하냐면 영혼이 없는 대답하지 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영혼 없는 말. 다시 말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충대충 말하지 마. 라는 거거든요. 기분 나빠. 이 이야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안 듣고 딴 거 하고 있거나 뭐 시계를 본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저희가 어떤가요? 좀 약간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네, 자존감이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내 말이 별로 재미없나 봐. 뭐 이제 난 이렇게 어디 가서 되면서 얘기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되죠. 하게 되죠. 예, 그게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자녀하고의 대화에서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되죠. 자녀니까. 이런 기본적인 네, 것들이 네, 잘 네. 안 된다. 경청의 기본 자세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또 깊이 생각해주고 답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한 걸 답해주는 것이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 아니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그런데 말이야 너 숙제는 했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거나 너 지금 근데 씻었어? 아이가 한참 신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너 오늘 학원 몇 시에 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뭡니까? 맥락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청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신 말을 잘 듣고 있어요를 중간중간에 반응을 보여주는 거. 네. 비언어적, 언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린다거나 혹은 네 하고 내가 당신 말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라는 반응을 그랬어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 반응과 두 번째는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해 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거 지금 할 때 크리스가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 말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그래서 좋다고 라고 말하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있어요. 있죠. 네. 예, 그 말은 뭡니까? 제대로 안 들은 이해를 거죠, 제가.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래? 하고 다시 저희 난감하니까 다시 또 정리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랬다고? 라고 하면 아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죠. 네. 그럼 저희 어떻게 하고 마무리를 하죠? 됐어 라고 하면서 아이의 말을 자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쌓이면 대화를 기피하게 되는 불편한 관계가 돼버립니다. 돼버리는 거. 예, 그래서 사실 대화의 기본 스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화를 정말 원하신다면 경청의 기술을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들어주고 바로 답하기가 어려우면 좀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야기해줘도 되지라고 하면서 이런 거 주저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녀이지만 엄마가 조금 지금 깊이 생각을 못 하겠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고 오히려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그렇죠. 게 더 좋고. 네. 그 이제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못해서 네네.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경청할 시간이 당연히 적으니까. 그렇죠. 시간은 없는데 경청을 하려면 비언어적 언어적으로 그렇죠. 반응도 보여줘야 되지 또 내가 잘 듣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확인해줘야 되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죠. 네. 예,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시작은 굉장히 잘 가나 끝에 가서는 마무리가 엉망이 될 경우가 있죠. 그렇죠. 또.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해 뭐 이렇게 한다거나 네. 일방적으로 또 아이의 말을 끊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고 해서 그 내용을 엄마가 좀 생각해서 예를 들어 직장 가서 생각하고 저녁 때 와서 이야기해도 되지라고 뭐 의견을 묻는다거나 혹은 근데 이제 때로는 아이들이 즉답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럴 경우에는 그 즉시 생각하시는 어떤 바를 이야기해 주시고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렇죠. 대화를 하는 네네네.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그 상하 관계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고 아주 태어나서 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인이 되는 그 과정 동안에 계속 자존감이라는 거는 우리 함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나하고의 상호작용에서 이미 형성이 됐고 그것이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태도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어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에서 그게 결국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좀 보시면서 직장 다닌다, 또 전업주부다 이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아이를 인격체로 보는 그렇죠. 부모의 중요해요. 어떤 태도. 이 태도라는 거는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인 거거든요. 귀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얘는 귀하고 존중해주고 존중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은 부모님들은 반대로 내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 나는 아이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거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는 전업주부인데 오히려 아이하고 대화를 더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왜 요즘 아이들 너무 바빠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엄마하고 만나는 시간은 정말 스치는 시간, 가방 들어주는 시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하고의 대화가 오히려 미숙하신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사실 더 부담이 커지죠.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가 좀 상하 관계, 위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대화를 적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좀 동등하게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를 이렇게 봐주는 거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대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 저는 자녀가 없지만 네. 저 성인 한 명으로서도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박사님의 그 조언들이 많이 도움되지 않았을까. 이 영상이 보시는 분들에게 자존감을 좀 올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쭉 다뤄봤는데요.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믿지 못하는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존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내가 이만큼 한 것만큼 저 사람도 할 수 있어라는 어떤 믿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자존감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좀 건강한 뭐 가족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이 좀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좀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생기면 박사님을 또 이렇게 모셔서 좋은 얘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나 불러주십시오. 네, 꼭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경청할 시간이 그렇죠. 시간은 없는데 경청을 하려면 수임이 비어넣어서 그렇죠. 다른 데 보여줘야 되지 또 내가 잘 듣고